일단 강남구부터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가 0개예요. 이 금액대는 없거든요. 서초구도 0입니다. 용산구도 0이에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 가면 아파트가 2개가 나옵니다. 걔는 건물 가치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땅값만 4천만 원 한다는 소리예요. 걔가 사실 제일 가치가 있죠. 땡호님, 네. 이번에도 구독자분 상담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중간에 대책이 하나 터졌잖아요. 10월 15일. 네, 나왔죠. 네, 근데 이분은 그 전에 신청한 내용인데도 네. 지금도 유효할 것 같아서 네. 이분 사연으로 채택했어요. 한번 네. 읽어봐 주세요. 9억대 매매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게임 오버하네. 이것 때문에 채택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9개월 된 내 아이가 있는 집은 짐이 많아가지고 집이 좀 너무 커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면적이 좀 필요하죠. 네. 아래와 같이 서울 집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를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개인 컨설팅도 받고 싶은데 개인 컨설팅은 제가 거의 안 하고 뭐 상담 정도는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9월 강의는 이미 마감이네요. 작년부터 고민하고 랭고님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임장하다가 아기 낳고 한동안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결심하고는 진짜 아기 재우고 매일 찾아보고 추린 곳들인데 한번 꼭 봐주세요. 아래 중에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을지 혹시 아래 외에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본인이 조사한 거를 내가 이렇게 90%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혹시 외에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얘는 완전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 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대부분 다들 이 외에도 추천해달라고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편하게 적는 그 말이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거든요. 남편과 제 직장이 공덕, 광화문 둘 다 이제 북쪽, 서북쪽이네요. 그 다음에 예산이 9억 원대, 10억 미만, 그 다음에 3억 원 정도 현금이 있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조합원 입주권 매도하고 2억 2천, 주담대 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요 매매가로 하고 싶은 분이네요. 계획은 원당 입주권을 처분하고 서울에 매매해서 20년 정도 거주한 뒤에 은퇴 후에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해서 엄청 먼 계획까지 다 지금 세우고 있네요. 20년 뒤까지도. 네, 이사하여 발생한 차익으로 노후생활 현재 매매한 곳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예정입니다. 고려사항은 아이가 9개월이니까 초등학교 근접이면 좋겠다. 다만 학군이 안 좋을 경우 10년에서 13년 뒤에 중학교 입학 전에는 한번 이사갈 예정이다. 그리고 직장, 대중교통으로 한 30-40분 이내면 좋겠다.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으로 공동역 자차로 3-40분 이내. 그 다음에 평수는 뭐 24에서 25평, 뭐 계단식을 선호하고 뭐 연식은 괜찮다. 양가분들이 이제 뭐 고양시, 군포 쪽에 고려 중인 매물이 역세권, 초등학교, 근접, 우선으로 검토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불광동, 수색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 다음에 성산동, 숭인동역 여러 군데 있네요. 이분은 멀리 내다보고 조사하셨네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한 것 같고 그냥 내 집만을 했다고 하면 너무 욕심 안 부리고 한 곳에 조금 좀 이렇게 정착하려고는 분 같아요. 이분이 말씀해주신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 어디가 나은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파트들 중에 뭐 엄청 사면 안 된다, 못났다, 망한다 그런 아파트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내 상황을 또 빨리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실거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분 실거주니까 합격. 대출을 얼마나 할 거냐인데 이분이 5억 정도 한다 했거든요. 네. 9억대 아파트에서. 그러면 대략 이게 9억이 아니라 9억에서 10억 사이 아파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9억 5천 잡고 5억이면 사실 50%를 약간 넘어가요. 근데 지금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LTV가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대를 사기가 어렵겠는데 이게 먼저예요. 어느 아파트가 괜찮냐가 아니라 못 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원래는 60%, 70%까지도 가능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생애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60%까지 가능했을 텐데 지금 그게 40%가 되니까 이분은 보조금을 한 50몇 프로 정도 잡았는데 이제 그거조차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최대 가용 자금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적어주신 사연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2천까지가 가능 최대 가용 자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할 거라서 대출만 감당하면 사실 여유 자금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역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월 이자만 잘 납부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대출이 좀 줄어든 만큼 부담이 오히려 더 줄겠죠. 그래서 기존 갖고 있는 자금 안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이제 평형 선택이 필요한데, 왜냐면 지금 이 아파트 말고도 이 아파트는 전부 다 이제 20평대인데 조금 더 줄이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제 9개월 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22평 아무리 작아도 22평, 24, 5평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 범주 내에서 아파트를 뭐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파트 중에서 불광 롯데캐슬 아파트가 네. 9억에서 9억 5천 합니다. 아. 이분이 지금 살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계산해보면 되죠. 자, 9억 했잖아요. 네. 40%면 대출이 얼마죠? 4, 9, 36, 3억 6천. 그럼 자기 자본이 5억 4천 필요해요. 좀 빠듯하죠. 5억 2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9억 넘는 걸 못 삽니다. 그럼 이제 8억 5천대를 내리면 네. 40%를 하면 대출이 3억 4천쯤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이 5억 1천 필요해요. 딱 맞죠. 아, 8억 근데 5천. 너무 또 타이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8억에서 8억 5천 사이를 검토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랬을 때 불광 롯데캐슬 좋지. 근데 9억에서 9억 5천 합니다. 보내주는 거죠. 못 사요.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밑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8억에서 8억 5천 딱 합니다. 오, 괜찮네요. 살 수 있어요. 네. 22평이거든요. 다행이다. 그 다음에 월드컵 아이파크 1차 못 삽니다. 월드컵 아이고. 참누리 좀 간당간당합니다. 숭인동의 종로 센트레빌 저층이 8억 8천 하더라고요. 중층은 9억 무조건 넘을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살 수 있는 게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거 하나입니다. 선택권이 없네요.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이번 대책으로 이렇게 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네, 실거주 목적이면 이분이 지금 바로 사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까요? 아마 지금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본인이 검토했던 금액대 뭐 이런 지역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수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지 뭐 갑자기 뭐 며칠만 고민하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내 집 마련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60에서 40 실거주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 목적에 맞는 거를 하나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입주를 못 하니까 한 2년, 4년 뒤쯤에 이제 입주할 거를 미리 사두려고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완전 이제 차단된 거고요. 네. 지금 이분처럼 이제 실거주 하는 분들도 지금 꼬인 게 많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지금 PD님이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이제 어떡하지?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살 수 있겠네. 근데 기다리면 혹시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유튜브를 딱 봤는데 뭐 엄청 다양한 또 영상이 있겠죠. 좀 기다리면 폭락 온다, 뭐 1년 안에 반토막 온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다, 뭐 그 반대되는 영상들까지. 이제 그랬을 때 그것만 믿고 무한정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 개인적 의견은 브레이크가 지금 걸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급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주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정책적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6.27 대책, 뭐 또 10월 달에 나온 이 대책도 한 2, 3개월 가다 보면 약발이 금방 떨어지고 거래가 조금 싸늘하다가 또 시간 좀 지나면 야 이거라도 사야 돼,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거래가 또 발생하고 시세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이 막 달려들거든요. 그럼 그것만 올라가면 사실은 또 기회가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무조건 그냥 지금이냐 뭐 1년 뒤, 2년 뒤냐가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가니까 좀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해보자. 본인 목적에 맞는 금액도 조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아파트 매물들이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갈 때마다 진짜 호가가 더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더 괜찮은 매물이 나오는지 한 2, 3개월 모니터링 해보면 추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뜸하니까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만 짧게 보면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한 2개월 잡잡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면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좋은 기회를 다 놓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려면 진짜 완전 하락장이 오고 그 네. 하락이 바닥이 칠 때까지 안 사고 쫙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매물을 검토해보고 모니터링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보여버렸네요. 그러면은 금액을 낮춰서라도 혹시 찾아봐야 될까요? 선택권이 많이 없다면?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이분한테는 원래는 이제 9억대가 최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1억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죠. 8억 5천대, 뭐 8억 사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래 8억 5천 아파트 사고 싶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7억대를 눈을 낮춰야 돼. 누군가에게는 사실 기회가 베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9억대 살 수 있지만 8억대를 산다 한들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느냐. 그 역으로 내가 왜 집을 사려고 했는지 그 원천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준비가 됐고 대출 레버리지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제는 내 집만 할 때가 됐고 아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정착하고 싶고 실거주하는 만족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가 뭐 최근 한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뭐 8억대, 9억대가. 그러니까 집값도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너무 오르기 전에 사서 오래 보유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억 낮춘다 해서 그 1억 낮춘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네. 오히려 더 안 올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고평가인지 아닌지 이게 다 기본적으로 했던 작업일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대책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 원론적인 질문에 변화는 없을 거예요. 난 집을 살려고 했어. 준비가 됐어. 내가 지금 보는 아파트는 고평가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랭모님이 이 네. 8억 5천 선에서 네. 이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네. 외에 다른 것도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이제 9개월 돌 이전에 아이 진짜 빡세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짬내가지고 애 잠도 안 자고 맨날 우는데 어쨌든 걔를 재우고 지금 밤에 아파트를 검토해가지고 좀 찾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근데 찾아주세요. 뭐 종잣돈 한 20억 있는데 뭐 사면 좋을까 이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 좀 도와줘야죠. 네. 야, 이거는 진짜 비싼 건데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분이 실거주이기 때문에 위치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냥 딱 지역을 들었을 때 이분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서북쪽 어떨까요? 이분의 직장이 종로하고 저 공덕이니까 완벽해요. 서북권역이. 대표적인 곳이 마포구, 서대문구, 좀 더 가면 은평구까지. 네. 은평까지 괜찮습니다. 뭐 사무선도 있고 한 번만에 강남까지 가기도 하고 한 번만 갈아타면 또 뭐 공도까지 다 가니까요. 그 다음에 중심부, 중구도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북으로도 일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멀어지긴 하지만 뭐 입지가 괜찮다면 뭐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남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동남은 강남구, 성파구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강동구는 너무 멀어지고 네. 그러니까 서남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작구, 관악구 좀 더 가면 구로구, 강서구까지. 이 권역들이 이분이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 이분이 아까 주로 그 5개 아파트를 뽑았던 것도 보면 은평구 그 다음에 저쪽 약간 마포구 끝자락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뽑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다 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이 좀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찾느냐. 네. 제가 찾는 걸 그냥 다 보여줄게요. 와. 그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냥 대충 권역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 권역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권역 내에서 좀 더 디테일한 입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공덕생활권이 지금 이제 보는 지도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광흥역생활권, 좀 더 가서 뭐 상암 시영생활권, 망원역생활권 이렇게 상암 쪽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지긴 하는데 여기도 분명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쪽으로 가면 이제 아현역 생활권이 공도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무학재역, 홍제역 그것도 아니면 가재울 DMC 이분이 검토했던 것도 보면 DMC, 수색, 증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서는 이제 불광, 뭐 녹번, 근데 녹번이 좀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분 검토했던 게 불광 그리고 DMC, 수색, 증산인 것 같습니다. 요 두 지역은 서로 경쟁 관계라서 같이 검토해보면 딱 적당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입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활권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를 체크해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생활권의 대략적인 시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분은 아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매매가를 딱 가격대를 해놓고 이걸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제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해서 아마 찾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적도 본인이 맞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찾고 있을 것 같아요. 해놓고 이제 열심히 찾겠죠. 애 재우고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이게 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DMC SK뷰 아이파크 폴에 22평이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백년산 쪽에도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저기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 입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거는 뭐 세대수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사연자가 신청을 했고 좀 더 빨리 찾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화면에 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 들어와서 자 매매가 8억에서 8억 5천 그 다음에 최소평이 20평, 30평 세대수는 200세대수 이상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일단 강남구부터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가 0개예요. 이 금액대는 없거든요. 슬프다. 서초구도 0입니다. 와. 용산구도 0이에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 가면 아파트가 2개가 나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있다고? 하고 클릭해보면 실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여동, 소파동에서 조금 끝자락이긴 하지만 거여 1단지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네. 21평입니다. 매매가 8억 5천. 실제 이게 지금 네이버 매매 나와 있는 중층 이상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뭐 방이 이제 2개라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요. 복도식이고 이분은 이제 계단식 원하셨거든요. 컨셉이 안 맞긴 합니다만 내가 송파구를 살 수 있구나 알고 안 사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네. 아, 살 수도 있구나.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조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성동구에 가면 또 하나 가능하네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송정동에 있어요. 송정동은 아파트 거주지로서는 사실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 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중동에 이분도 약간 검토했던 지역이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 가서 마포구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신복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상암 DMC하고 가까운 영역에 있죠. 건너편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생활권인데 이제 그나마 지금 살 수 있는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고 방이 3개긴 한데 단점이 이제 복도식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 가격대가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8억 5천으로 이게 지금 최선이구나.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마포구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로구에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종로구도 중구 가까우니까 두산 아파트가 있긴 한데요. 여기 뭐 창릉동 두산 아파트 있긴 한데 더블 역세권이긴 한데 이제 주변에 이제 워낙 이제 빌라가 단독주택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거주지로서 젊은 아이를 키우기에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근데 회사는 가깝겠죠. 그래서 뭐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남쪽으로 가면 라이딩이 가능한 학원가 유명한 이제 목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뭐 신전, 뉴타운, 두산, 위브 이런 아파트들은 뭐 세대수도 무난하고 뭐 금액도 지금 완벽하게 딱 맞고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목적에는 맞는데 서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별 하나 정도 잡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30세대 넘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시세도 조금 더 저렴해지고요. 이런 아파트들도
좀 뭐 서쪽, 남쪽이 괜찮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는 아파트고요. 이 금액대에서. 그 다음에 동작구도 참 좋아라 하는데 선택할 만한 아파트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좀 보내주고요. 강동구는 머니까 보내주고, 분당은 사실 뭐 보내주고, 영등포구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재테크에 대한 관점이 좀 높다라고 하면 신길 우성 1차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매매가 8억 5천이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신안산선 초역세권이 되는 아파트가 됩니다. 걸어서 1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86년식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176이라서 네. 사업성이 완전히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10년을 넘게 내다본다면 일반 구축보다는 조금 그 이슈성을 받아서 다른 곳들보다 시세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몸테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거주는 다른 아파트 대비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재테크를 가질 거냐 아니면 실거주 만족도를 가질 거냐,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동양 아파트 이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9호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선유도역에서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이 이제 완벽하게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여기도 입지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서 또 서대문 가볼까요? 서대문이 사실 이분이 가장 많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서대문, 은평구 요 두 지역이. 자, 서대문에서 지금 딱 레이더에 지금 걸린 게 연희 대우 아파트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8억 5천 딱 하네요. 중층이. 네. 전세가가 5억이니까 상당히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다세대 빌라부터 해가지고 꽈득 차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들 막 에어비앤비부터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만 내려오면 이 홍대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점점 다른 용도로 지금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갔을 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다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주 환경은 오르막에다가 주변에 뭐가 좀 없다는 게 참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희대우 서대문구,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북가자동으로 가서 월드컵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인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또 이제 주택가가 좀 있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주택가가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서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밭으로 쭉 변화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 주변에 아직 병원이라든지 뭐 학원이나 정말 가까운 곳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트리플 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름 수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도 좀 단단하게 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딱 방 3개에 화장실 1개. 근데 여기도 복도식이네요. 야, 계단식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서울에서 8억대로 계단식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북가자 3호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재열 뉴타운에서 조금 이제 역세권은 아니고 좀 위쪽에 있는데 이제 상품성이 좀 많이 낮아지죠.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서 재건축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제가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에서. 그리고 나면 이제 동대문구 나오는데,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보면 뭐 전농, 삼성, 그리고 답심리 대우, 뭐 이런 아파트가 좀 무난해 보이네요. 특히나 답심리 대우 이런 것들이 복합식 방 3개. 근데 위치가 이제 주변에 학교가 정말 가깝게 초중 다 붙어 있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전농동 자체가 대장 아파트가 좀 비역세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같이 껴있는 아파트라서 세대수는 조금 작긴 하지만 충분히 이쪽 권역 직장 가까운 분들은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아파트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광서구, 와, 이제 성북구, 은평구, 와, 이제 광명, 하남, 지금 용인 뭐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한 300개 돼요. 다 합치면. 너무 선택지가 많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꼭 봐야 될 지역은 은평구예요. 은평구까지는 무조건 후보군에 와야 되거든요. 네. 이분의 직장이라든지 금액들을 고려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은평구에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DMC HK뷰 아이파크 폴이에요. 지금 아까 그 이분이 후보군을 잡았던 아파트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둘 다 거의 똑같거든요. 이 아파트의 단점이 신축이고 너무 좋습니다. 대단지고. 근데 방이 2개입니다.
피디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본 건 다 방이 3개예요. 네. 얘는 신축이고 지금 누가 봐도 막 새 아파트 신축 느낌 나요. 근데 방이 2개입니다. 저는 그래도 신축가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후보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24평은 못 사는데 22평이 금액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충분히 저는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평 뉴타운에 있는 박석고개 힐. 요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 아까 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이거하고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 2개 아파트는 둘 다 신축이기도 하고 양호하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뭐 그렇게 먼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은평 뉴타운을 가면 이제 훨씬 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여기죠. 구파발역에서 정말 가까우면서 초품화이면서 대단지면서 완벽하게 뉴타운으로 신도시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죠. 여기 딱 천이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다? 방 3개에 계단식에 완벽하죠. 다만 연식이 이제 2009년식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이 아파트가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리고 뭐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방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무난하니까 시세도 좀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검토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은평구 딱히 검토 안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매매가를 표를 보면 2천만 원 단위로 지금 정확하게 셀이 탁탁탁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평당가가 적혀 있기 때문에 또 이 아파트 평당가도 3,500만 원 정도면 준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고민되는 게 아까 은평구에서 그 방 2개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랑 좀 고민될 거예요. 평당가만 놓고 보면 방 2개짜리 아파트가 평수가 작기 때문에 더 평당가가 높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좀 지역적 특징이 다른 거죠. 어디를 더 선호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뽑아보면 송파구에도 있었죠. 네. 마포구에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DMC 맞은편에. 네, 이름만 마포구긴 해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도 조금 입지가 아쉬운 건 있었지만 있었고요. 은평구에도 있었고, 뭐 저 목동 양천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 뭐 재건축 가능한 것도 있었고, 뭐 동대문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성북구도 있고, 뭐 찾으려 보면 다 있죠. 네, 입지를 낮추면 이제 무조건 더 있는 거고요. 후보군이 많이 나왔지 않나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이분이 이제 선택했던 것들 대부분은 다 이제 못 사는 금액대라서 다 보내줘야 되고 살 수 있는 금액대에서만 추려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단위로 아파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램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실거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알려주신 아파트 중에서 재테크 관점으로 1등이랑 네. 실거주 관점으로 1등 하나씩 뽑아주세요. 일단 재테크 관점에서는 저는 네. 평당가 높은 걸 선호하고요. 네. 좀 더 정확하게는 신축발 아파트 평당가 높은 거 말고 구축이라서 건물 가치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높은 곳. 네. 그러니까 토지의 평당가가 높은 게 어딜까 하고 보면 송파구였습니다. 예, 거여가 지금 평당 4천이 넘는데 걔는 건물 가치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네. 땅값만 4천만 원 한다는 소리예요. 걔가 사실 제일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송파에서 끝자락 가야 되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멀어지고 21평이고 사이즈 좀 작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뽑으면 이제 그분이 이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재테크 관점을 이제 높인다고 하면 뭐 신길 우성 1차 정도 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작은 평수지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당 4천이 넘습니다. 제일 작은 거 20평 사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실거주 만족도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중적인 입지여야 되겠죠. 유모차 끌고 나갔을 때 그래도 평지고. 뭔가 예, 뭐 약간 그 단지 내에서도 좀 평지거나 앞에 나갔을 때 아프거나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거나 뭐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주택가만 있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아까 이분이 선호했던 그 DMC
SK뷰 제가 뽑았던 그거랑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그 두 개 아파트 쪽으로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차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실거주 지역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구파발역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있고 역 가깝고, 그 다음에 좀만 내려가면 이제 연신내역에서 GTX를 갈아타면 네. 뭐 삼성역이나 이제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름 뭐 메리트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구독자분 이 네. 영상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실거주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너무 돈 되는 것만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몸테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40년대 아파트에 막 복도식에 복도 누가 팍 지나간다 생각해봐요. 계속 불안할걸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고 좀 쾌적하고 그런 곳에 젊을 때는 사는 게 필요하고, 재테크를 약간 양보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는 저 여행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저 여행을 가는데 다음 여름에 발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유럽에 도시 투어를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가 맞다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수를 많이 높이고, 재테크는 조금 낮추면서 그 중간 정도 되는 거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명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